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소청심사 전문 누리행정사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공직생활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6글자는 많은 공무원들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무서운 족쇄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적인 다툼, SNS에서의 말실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일이 예상을 뛰어넘는 해임이나 강등 등과 같은 중징계로 돌아왔을 때 그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청심사라는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과도한 징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가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감경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누리행정사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끌어올려 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품위 유지 의무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입니다. 즉 퇴근 후나 휴일에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품위 손상 행위. 여기서 품위 손상 행위의 모호성입니다. 법에는 음주운전, 폭행, 성비위처럼 명백한 비위 행위 외에도 국민의 수범자로서 지위를 망각한 행위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고리가 되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슷한 사안이라도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징계권자는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서 일벌백계 차원으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징계를 감경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징계 의결서를 받은 후에야 부랴부랴 소청심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부는 그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징계 감경의 성패는 소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은 경위서 작성입니다. 최초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경위서는 향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불리하게 인정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소청심사에서 그 내용을 뒤집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위서는 사실에 기반하되 나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첫 번째의 소명서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해당 비위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 유무, 의도했는지 실수였는지 이것을 잘 살펴본 후에 결정을 합니다. 과거 공직생활 동안 기여도 및 수상 경력, 성실하게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도 봅니다. 다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징계 처분으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 이 징계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봅니다. 이런 사유들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소청심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 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점 또는 그동안의 성실한 공직생활과 표창 경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번 한 번의 실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무거운 징계, 가혹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경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감경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사례가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임을 받은 공무원이 누리행정사를 찾아와 소청심사 청구하여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한 6급 공무원 A 주무관은 회식 후 약 2k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비교적 높게 나와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 생활이 끝났다는 절망감으로 누리행정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A 주무관이 20년간 아무런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다수의 장관 표창을 받은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즉시 매각한 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소청심사 청구서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당시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정직 3월로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주무관은 공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적인 다툼으로 강등 처분을 받아 누리행정사를 찾아 소청심사 청구하여 감봉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B 주무관은 이웃과의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경미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 발단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도발이 있었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 등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처신은 부적절했으나 강등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결과는 감봉 1개월로 대폭 강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징계 의결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에 혼자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위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다음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그리고 위원회 출석 진술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한 싸움입니다. 누리행정사는 수백 건이 넘는 공무원 소청심사 사건을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렸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당신의 명예와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리행정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